네.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킨 비즈니스를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했다 보니까 사실 우리 비즈니스 시작하면 고민하는 게 어떤 거예요. '아 나 인맥이 없는데. 나 진짜 아는 사람 없어.' 인맥은 진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자꾸 만나야 돼.'라는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내가 진짜 머리는 많이 채워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어 거의 대부분 99%는 하실 것 같아요. '나 인맥 많아서 이거 잘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그래도 쭉 한국에서 사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변하고 내가 뭔가 예뻐지고 내가 날씬해지면 그걸 알아봐 줄 사람이라도 있으셨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선택한 게 플랫폼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SNS를 일처럼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어 그래서 뭔가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 SNS의 채널을 그냥 하나의 옵션으로서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저한테는 뉴스킨 비즈니스가 그냥 SNS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SNS를 대하는 자세가 쪼끔 남달랐고,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깨지기도 했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하면서 생각했던 건 결국에는 확률 좋은 평 성과가 잘 나는 좋은 어떤 SNS는 다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라는 거를 안 거예요. 왜 안 넘어가지?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저의 첫 시작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뭐 갈바닉도 있고 유스스펜도 있고 뭐 투르페이스, 우리 사장님들이 많이 보셨던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SNS를 활용한다면 진짜 아는 사람이 없어도 알아갈 사람은 진짜 무언대로 뻗어져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집중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사실 저는 어 뭔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플랫폼 프로젝트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틀 없이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사진 찍는 방법이 있다거나 뭐 잘 읽히는 글을 쓰는 방법이 있었다거나 뭐 소통법이 있었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으로 모른 채 시작을 했고요. 정말 물건을 많이 팔고 싶어서 진짜 안달난 어떤 약간 만물상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로 SNS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났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양의 피드를 올렸고 정말 많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님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요. 결국엔 이것도요, 양이 많으면 성과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결국엔 내가 이거를 하나의 코어로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사장님들이 앞으로의 숙제예요. 내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나의 하나의 온라인 자산으로서 얼마나 많이 애정을 쏟고 얼마나 많이 정성을 들이는가에 대한 거를 고민을 좀 깊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이런 방법들은 몰랐지만 결국에는 저도 책도 많이 읽고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하면서 어떠한 저만의 통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 뉴스킨 아이템들 정말 많이 이제 다뤘지만 결국에는 제가 느꼈던 이제 저의 큰 실수는 이 피드 안에 제품은 정말 많았지만 나라는 사람, 이 피드의 주인인 나라는 사람의 글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을 달았지만 그 어떤 한 특정 아이템을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졌고, 뭘 전달하고 싶은 거고, 어떤 사람한테 기회를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피드에 녹여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무조건 뭔가 제품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진짜 만물상과 같은 그런 피드를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어 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뒤로 갈수록 우리 이제 리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 드릴 거고 앞으로도 많이 이제 들을 단어이겠지만, 음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초기 사장님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게 '아 내가 어디 가서 전달을 해야 되고 내가 GV를 어떻게 해야 하고 매출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목적이 그냥 플랫폼을 배우려는 그 목적 자체가 내가 지금 당장 많이 팔고 GV를 많이 하고 약간 이런 간단한 것들을 좀 넘어서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할 땐 애초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알았고, 결국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 자체는 제품을 판매를 많이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 내가 아는 것들,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을 함으로써 내 주변이 느끼는 것들, 그런 스토리를
주변에 굉장히 많이 나의 어떠한 내 능력대로 쉐어링을 하고 또 공유를 해서 제품이 알아서 발이 달려서 스스로 확장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시스템을 축적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산을 쌓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해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 무조건 플랫폼 프로젝트를 참여하면 뭐 SNS로 지금 당장 뭐 매출이 많이 나고 막 GV가 만 GV가 되고 이럴 생각을 버리셔야 하세요. 그래서 결국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하란 대로 했는데 결과가 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는 못한 사람이고 SNS는 안 돼.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걸 자산을 쌓기 위함인 거고 여기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브랜딩을 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뭔가 어떤 하나의 아이템이 생각났을 때 저 사람이라는 어떠한 강한 어떤 인식을 받게 만들어 놓기 위한 그런 과정을 우리는 거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는 경험을 많이 팔아야 하는 사람인 거고 그러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좋은 성분, 뭐 어떤 뛰어난 뭐 과학 기술로 뭐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우리 알지만 회사가 다 해 줘요. 뉴스킨 본사가 다 해 주고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교육 자료를 보기도 하고 가끔은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주기도 하죠. 팜플릿이 해 주기도 하고 유튜브가 해 주기도 하고 하물며 제품 뒷면에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하지 못하는 이 마케팅적인 부분, 이 역할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가 하지 못하는 것들에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누군가가 내 피드를 보고 문의가 없다라고 해서 이게 실패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많이 팔기 위함보다는 회사가 해 주지 못하는 이 영역을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쓰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브랜딩이다라는 부분을 쪼끔 나눠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1 반에서는 한 주 미션을 주어진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편한 식으로 설명해 보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미션을 하시는 걸 보면서 같은 미션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 '아 미션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셨을 거고 '아 미션 이번에 쪼끔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어 내가 제품을 써본 거라고 하면 써본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쉬웠을 거지만 안 써 보고 생소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카톡방에 "안 먹어 봐서 어려웠다." 뭐 "안 써 봐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내가 아이템 중심적인 글을 쓰는 거냐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쓰는 뭔가 사람 중심적 글을 쓰는 거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좋았던 부분들 또는 뭐 내 주변 사람들이 좋았던 것들 그리고 내가 왜 이거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이걸 했으면 좋겠고 왜 꼭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거에 대한 대답이요.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퀘스천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런 질문들을 내가 좀 써 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 자체가 가치 전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너무 이제 '아 막연하고 어려워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을 한번 내가 써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이거를 전달하고 있고 내가 왜 이 제품에 꽂혀 있고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내가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써 보세요. 그럼 그게 결국에는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 하나의 티업거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플랫폼에서 하는 행위들이 플랫폼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도 굉장히 크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자, 부분들에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고 자 다음 삐를 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네네. 이번 한 주 동안 잘하는데? 했던 제품들이죠. 잠시만요. 음소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문. 네.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연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처음 출시되기 전부터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신박한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도 할 거고 어
새로 출시될 제품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뉴스킨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서 이미 다뤄야 할 필수 아이템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제품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어떤 성분이 어떤 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로 채워야 되기는 하지만 제품에 포커스를 맞추면 결국에는 그 제품이 그 제품으로 시작해서 그 제품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니즈에 따라서 뭐 갈바닉이 림프순환이 좋다라고 해서 갈바닉을 시작했지만 갈바닉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갈바닉으로 끝을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스트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TR로 전달이 되거나 뭔가 아이템에서 아이템으로 이어지려고 하다 보면은 그 이상의 것들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아이템 중심적인 글이 쓰여지는 것들을 이제 예시로 드는 거예요. 얼굴 윤곽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뭐 갈바닉 유통되는 건 너무 쉬울 수 있지만 빼독을 권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 연결점을 우리가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갈바닉이라는 아이템이 너무 좋으면 결국에는 내가 아니어도 나라는 사람이 아니어도 갈바닉을 다루는 그 어떤 누군가한테 이 갈바닉이 뭐 갈바닉을 구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반대로 사람이 좋으면 아이템은 그냥 따라간다라는 게 저의 SNS를 하는 데 있어서 저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저의 신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공부할 때는 성분과 작용과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우린 사업자로서 알고 있어야 하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피드에 뭔가 그 제품적인 글을 올릴 때는 성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했던 그런 미션들을 한번 되돌아봐서 생각을 해 보면 '어떤 포커스에 맞춰진 글을 썼을까.'를 좀 고민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결국에는 그게 내가 좀 익숙하고 내가 써 봤던 제품이다라고 하면 쪼끔 사람 중심적인 글이었을 거고 내가 안 써본 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읽고 공부해야 돼라고 하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제품 중심적인 글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의 차이를 좀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빼독을 권할 때도 저는 사실 빼독을 되게 많이 유통을 했어요, SNS를 통해서. 근데 결국에는 뭔가 제가 여쭤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관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를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랬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어떠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그런 인식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빼독이 유통이 자연스럽게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도 이제 굉장히 대단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의 인상, 여기 계신 어떠한 후기들, 뭔가 헬시에 나오는 그런 뭐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뭔가 저 사람의 스토리로만 남기는 게 아니라 뭔가 나의 스토리인 것처럼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스토리인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한테도 되게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걸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 중심적인 글을 굉장히 많이 써 왔고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많은 사례들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강의를 진짜 많이 들으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런 것들을 내과화시키기 위함인 거를 사장님들이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 TR01 루미스파 갈바닉 부스트 루미스파라는 그런 제품보다는 내가 이 전체적인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의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내가 느낀 그런 경험이나 그런 스토리들을 사장님들이 많이 보시고 우리 카톡방에 올라오는 것들을 내과화시키는 연습을 좀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가치를 높여서 나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생각하면 좋을지를 좀 나눠 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 스페셜, sincere, steady 뭔가 이 단어 자체가 쪼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런 거 요 5 가지 요 4 가지만 사장님들이 잘 기억하시고 다음 한 주를 미션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심플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가 굉장히 횡설수설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정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구구절절 설명하는 글보다는요. 핵심을 짚어주는 내가 진짜 꽂혔던 거 하나를 쓰는 게 굉장히 강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뭔가 키워드를 하나를 주고도 사람마다 꽂히는 부분들은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웰스파라고 하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도 연령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꽂히는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결국엔 이거는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꽂힌 부분들이 1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피드에 올리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간단하게 내가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거를 심플하지만 강력하게 짧고 굵게 설명하는 것이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드를 보다 보면 현대인들이 우리 뭐 유튜브 보면은 쇼츠도 굉장히 많고 릴스가 굉장히 많이 핫하잖아요. 그리고 피드를 볼 때도 뭔가 처음부터 내가 글을 보겠다고 딱 켰는데 글이 막 이만큼 길어. 보시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어요. 그냥 넘겨 버리죠. 우리가 쪼끔 더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내가 인스타를 하다 보면 인사이트라는 게 생겨요. 통계라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 통계를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내 피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고 내 릴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초 동안 봤는지에 대한 것들이 자료로 남아요. 그럼 사실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이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는 것들을 전달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글을 우리가 쓰다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똑같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구구절절 길게 쓰는 것보다 굉장히 짧아지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거를 저희 리더들이 많이 해 드리기도 했죠. 우리 사장님들이 글을 쓰면 그 글의 핵심들만 딱딱딱딱 정리해서 쪼끔 더 짧게 정리를 우리가 해 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받다 보면 그런 것도 굉장히 실력이 좋아져요. 그게 이제 심플하게 이제 글을 쓰는 이제 방법이고, 두 번째는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부분이 다르고 왜 꼭 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장님한테 "왜 사장님이랑 빼독을 해야 해요? 왜 사장님이랑 사업을 해야 해요?" 라는 것들을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먼저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답들을 내가 쭉 써 보면 그걸 글로 쓸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나만 알려줄 수 있는 스토리가 되고 나만 알려줄 수 있는 나만의 STP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어떠한 나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깃거리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든지 늘 우리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퍼스널 브랜딩 자체가 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제품이 들러리가 되는 거고 내가 주요 상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랑 소통을 하거나 내가 피드를 노출을 시켰을 때 그게 아이템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되고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피드 하나하나를 쓸 때 진짜 진심을 담아서 쓸 필요가 있어요. 내가 쓰는 글에서 나오는 이 진심과 정성이 축적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게 허수잔, 정혜윤, 정연아라는 이 상품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럴래? 잠시만요. 제가 중간중간 음소거를 좀 해야 돼 가지고 네.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스테디예요, 스테디. 사장님들이 이렇게 배우고 나면 '아 나 심플하게 하니까 할 수 있어.' 그리고 뭔가 내가 내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서 그 답을 내가 뭔가 피드화로 시킬 수 있어. 쓸 수 있어. 그리고 진심을 담아 쓸 수 있는데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해 나가느냐의 게임인 거거든요. 저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인스타를 내려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인택이라는 게 없어요. 인택이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스타 권태기예요. 내 비즈니스가 그러해서, 내 마음이 그러해서, 울적해서,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나빠서 인스타를 닫고 열지 않아요. 이거를 하나의 자영업으로 치면 내 기분에 따라서 가게 문을 닫고 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진정성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일관성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같은 온도로 계속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 눈에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일관성 있는 내 모습 그리고 그렇게 꾸준한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걸 축적시키는 것들이 결국에는 신뢰라고 하는 걸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1 일 1 피드를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이때까지 1 일 1 피드를 계속적으로 해 왔고 1 일 1 피드는 앞으로 만날 내 사람들과의 약속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강의에는 사진을 예쁘게 뭐 찍고 뭐 릴스를 어떻게 재밌게 뭐 찍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사실 지금 사장님들은 이렇게도 제가 강의를 해 드리지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글을 쓰다 멈추실 거고, 사진을 이야기하면 뭔가를 배웠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뭔가 사진이 또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피드를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게 저희가 지금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써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려워서 멈추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도 써서 피드백을 받는 거를 하시는 게 사장님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강의에 썼던 글이에요. 근데 이게 어찌나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이게 제가 말씀드린 아이템 중심적인 글과 사람 중심적인 글의 차이인 거거든요. 코안다 효과로 매끄러운 스타일링이 가능하며 V9 전용 모터 사용, 과도한 열 손상을 방지, 3가지 바람 속도 조절 가능하고요. "이거 선물해 주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라는 이 글은 사실 우리 강의에서 그 광고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공식 홈사이트 공홈에 들어가도 사실 이 제품에 대한 설명 디스크립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하지만 사람 중심적인 글은 어때요? 뭔가 하나의 스토리고 뭔가 하나의 감동이고 뭔가 저 사람의 뭔가 공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되게 공감된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긴 웨이브를 좋아하지만 매일 아침 드라이를 할 자신이 없었던 나였는데 만 번의 고민, 가격 때문에 만 번의 고민을 했다. 그런데 그 고민 끝에 구매한 다이슨이 진짜 난생 처음 헤어스타일에 대한 어떠한 자신감을 만들어 줬고, 그랬기 때문에 긴 웨이브가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결국 드디어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말에 매일 아침 이렇게 머리를 하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진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다이슨을 선물한다는 것 자체가 드라이기를 선물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존감을 선물하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 중심적인 글을 사장님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저는 이제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궁금한 건요, 사람의 세포수도 아니고요, 성분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얻은 이득이 어떤 거고,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템을 대하고 있고, 내가 이걸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냈고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글을 보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나와 똑같은 상황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빼독을 권할 때도 저는 인제 뭐 SNS를 통해서든 뭐 거점을 통해서든 제가 그냥 톡 건드리면 하는 저만의 티업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의 어떠한 티업인데,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너무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사실 지금 저의 30대 나이라고 하면 이거는 저희 30대 사장님들이 진짜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건강을 쪼끔 해쳐도 어떻게든 살을 빼고 싶어 하는 그 욕구는 20대 30 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일찍 잃었고, 너무 건강을 자부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암 환자가 돼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그렇게 암 환자들은 자기가 암 걸릴 걸 알고 암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내 나이대로만 나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절대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저의 어떠한 사례와 제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진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되게 중요한 건요, 아이템 펜을 만들지는 마세요. 하지만 나에 대한 펜을 진짜 많이 만들어야 돼요, 나의 펜. '저 사람이랑 진짜 하고 싶어.' 뭐 아이템이 생각나면 '저 사람이 생각나네.' 어 '갈바닉하면 허수잔이지. 성장하면 정연하지.' 이런 것들을 나한테 맞춰서 '나는 뭘 전달하고 싶을까?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싶은 가치관은 뭘까?'를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템이 좋으면 아이템을 쫓아서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내가 좋으면
사실 내가 어떤 아이템을 손에 쥐든 간에 사람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 기수를 맡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음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제가 그러니까 SNS 프로젝트 1 기부터 풀프까지 한 번도 쉬지 않았지만 이번 기수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사장님들이 모여 계세요. 이렇게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장님들을 저는 한 기수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장점이 뭐냐면 내가 내 연령대에 맞는 것들 말고 나와 정말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은 어떤 거에 꽂히고 이들은 어떤 거에 열광을 하고 이들은 어떤 식의 글을 쓰고 이들의 어떠한 소통법은 뭐고 이런 것들을 배우시기가 너무 좋은 한 기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주어진 그 미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내 것만 했으니까 끝. 피드백 받자." 이게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다양한 사장님들이 올리시는 그 글을 보시고 '아 저 사람은 저게 꽂혔구나. 요즘 20 대들은 저런 게 굉장히 많이 먹히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혜윤 사장님이 글을 쓰시면서 자꾸 뒤에 점점점 쓰시는 거를 제가 피드백을 드렸잖아요. 우리 정혜윤 사장님은 저한테 평소에 개인톡을 하실 때도 다 스크롤 올리면 다 점점점이에요 다. 점점점. "그래요." 점점점. "내일 봬요." 점점점점.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점점점은 굉장히 뭔가 자신감이 없고 굉장히 우울한 투예요. 우리가 뭔가 카톡을 하는 과정에서 카톡은 톤이 없지만 뭔가 내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그 톤이 머릿속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글만 쓰는 걸로 굉장히 많은 오해를 사는 건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시죠. 결국엔 그 글자를 읽음으로써도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대로 그 감정을 읽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저라는 사람이 보는 그 점점점은 굉장히 자신감 없는 말투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뭔가 너무 극단적으로 뭔가 되게 나쁘게만 받아들여 주지 마시고 정말 객관적으로 '아 이렇게도 진짜 느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모티콘을 어떻게 쓰고 말 끝에 어떻게 내가 뭐 단어 선택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우리 사장님들이 미션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1 일 1 피드를 할 거니까 그 피드들도 내가 쓰는 피드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배우겠지만 또 다른 연령대의 사장님들이 많이 보고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이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중요한 건 내꺼화 시키는 거. 그래서 '다양성을 좀 많이 안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번 강의 준비를 했고요. 딱 시간 맞췄네요. 제가